네, 8.25 전당대회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이해찬 1등, 송영길 2등. 2등. 김진표 꼴찌! 3등 이렇게 했습니다. 꼴찌! 저도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이해찬 당대표 42.88%, 네. 송영길 30%, 김진표 26%. 26%. 이렇게 됐고요. 최고위원은 박주민 21%로 네. 1등 했고요. 2등이 박광원, 3등이 설훈, 4등이 김혜영. 그리고 5등이 박정희인데 네. 여성 우선 배정 원칙에 의해서 남인순 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당대표의 결과는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일반 국민. 네. 순위는 변동이 없이 이해찬 후보가 네 분야에서 모두 1등을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1등과 2등의 퍼센트지는 약 12점 네. 몇 프로 정도로 그래요? 비교적 두 자릿수로 넉넉하게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때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 만족하고 안 하고 어디 있어요? 아니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사석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됐어. 내가 놀랐어 그러는데. 그리고 예. 제가 예언을 했죠. 예, 그대로 됐습니다. 최고위원도 1, 2, 3등 다 맞추셨어요. 다 맞췄어요 제가. 네. 네. 그리고 당대표 후보도 1, 2, 3등 다 맞췄죠. 그대로 맞추셨어요. 그리고 제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길 거다 얘기했죠. 그대로 맞추셨어요. 다 맞췄죠. 와. 근데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네.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게 있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을 이제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동 쪽에 하겠다. 예. 네. 그리고 하나는 글쎄 제 느낌으로는 자치분권 이런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네. 이해찬 당대표 쪽 인사들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통화한 적도 없고. 일부러 피하신 겁니까? 아니 당대표가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야. 있는 성격이죠. 근데 저라면 좀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 기준이니까 떡거물 같은 거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믿어도 좋은데. 네, 박지훈 변호사 제 기준이에요, 떡거물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침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떡고물이 아니라 떡시루가 탐이 나요. 더 큰 거를 원하신다. 우리 떡고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이런 질문이 좀 제가 네. 떡시루를 원하신다. 예. 자, 이해찬 당대표를 이제 선출하는 전당대회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 네. 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후보자 간의 가운데서 경쟁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자의 경쟁력. 그래서 다른 후보들과는 좀 차별적인 여러 가지 정치 경험, 경륜 그리고 어찌됐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새 대통령을 연결짓는 브릿지 역할을 실제로 하고 그 새 대통령을 아우를 수 있는 지지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크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을까? 적임자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사람이 됐다. 네. 이런 거고요. 사실은 전당대회 기간이 한 달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추측성 보도가 많았지만 이해찬 당대표가 출마하는 순간 아마 순위는 결정된 거나 거의 다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해찬 대 반비 이해찬 그래서 제가 이해찬 당대표 출마 선언 전부터 제가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선거다. 그거를 한 2달 전 방송부터 하셔가지고 2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뒤에 저희 라디오 와서 MBC에서 그거 자꾸 얘기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꾸 나오라고 하고 이런다면서 그런 댓글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정도원 의원도 많이 그렇게 하고 다녔더라고요. 정도원은 똑같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정도원 의원이 저를 신뢰하니까. 아니 아바타 같아요. 정말 똑같아졌어 정치적 입지가. 예. 네.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는 네 가지 분야에서 다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과 민심에서 다 1위를 달렸다. 압도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일반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서 꼴찌를 했는데 당심에서 1등했다. 좀 웃긴 거잖아요. 이상한 거고. 그렇죠. 좀 불안했던 게 혹시나 당심에서 좀 졌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대의원이나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한 애정들이 많고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또 전국대의원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전당대회 시작하자마자 이런 구도가 정해진 것이 거의 흔들림 없이 갔었고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결과였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 당대표가 조금 더 득표율을 높였으면, 네. 올랐으면 또 어땠을까 했는데, 출마부터 거의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부분 다 이해찬 대세론, 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뭐 대세가 역전됐다 어쨌다 이제 각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주의 주장이 많다 보니까, 혹시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크게 뭐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해찬 당대표의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네. 당 지지율 떨어지면서 위기의식이 좀 발동을 했다. 그렇다면 이 위기 대처 능력은 누가 했을까? 아무래도 연륜과 경험이 많은 이해찬 당대표가 당을 잘 연륜은 김진표가 좀 더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생물학적 연령은 높죠. 예,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사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 그거 중요하네요. 예. 단독. 대체적으로 당의 주류 분들이 이해찬 당대표를 사실상 알게 모르게 이제 당원 당규상 공개 지지는 못하지만 네. 그렇죠. 물밑에서 대체적으로 다 도와줬다. 네. 그래서 언론들은 이제 가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문의 분열이니 분하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건 없다. 그냥 생각이 좀 다른 권리당원들이 좀 있었을 뿐이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것은 지극히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같은 권리당원이고 같은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바라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는 나는 김진표가 적임자야. 나는 송영길이 적임자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것이 네. 친문의 분열이다. 분하다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언론에서 재밌게 포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진짜 숨겨진 사실은 아, 궁금합니다. 이제 이것이 크게 뭐 부각된 것은 아닌데요. 네. 세계일보와 서울대 폴랩이라는 데에서 아하.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이념 성향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진보 성향,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대부분 보수 성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예. 마이너스 쪽, 그러니까 2, 4분면, 3, 4분면, 1, 2, 3, 4분면, 2, 네네네. 3분면으로 가는 것은 진보 성향, 네. 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1, 4분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는 거는 보수고. 플러스는 보수, 아, 이렇게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만 분석을 했고, 또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후보들 이념 지표를 다 아하. 분석을 재밌네요. 그랬는데요. 진보 성향 1등. 이해찬이지 뭐. 아니요. 홍익표. 아, 지금 그 현역 의원들. 현역 네. 의원들 중에 그래서 재보궐선거 11명 빼고 119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홍익표 의원 1등이라고요? 네. 가장 진보적. 어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후보 중에서는 남윤인순 그렇고 네. 진보적이죠. 예. 그렇죠. 시민단체 네. 활동 많이 하고. 0.7. 마이너스 0.7. 그랬고요. 그러니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제 지수가 내려갈수록 진보 성향이 진보 성향이 있고 강한 플러스는 겁니다. 보수 성향이고. 이렇게 됐고요. 7등이구나. 남윤순.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됐고요. 설훈. 여기가 평균입니다. 여기는 0 아니면 보수 쪽이. 57등 정도. 그래서 여기가 0.5 정도 됩니다. 네. 평균인데. 그래서 박주민은 41등. 그러니까 의외로 아니네. 진보적인데 되게. 그러니까 진보적이죠.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진보 지수로 봤을 때 홍영표 34, 박정 뭐 16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해찬 궁금해요. 당대표가 몇 등입니까? 67등. 오, 생각하고 다르네요. 평균 우리 중간. 생각하고 정말 다르네요. 네.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다 정책 낸 거, 입안한 거 다 그렇습니다. 계산한 예, 거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송영길 네. 106.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네요. 보수적이다. 네. 저기는. 그리고 추미애 113. 예, 꼴찌입니까? 119명이라니까. 거의 꼴찌잖아요. 119등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요. 김진표. 김진표. 네, 그건 제가 알겠어요. 네. 이게 이런 수치가 있었네요.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 이것을 네.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재미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해찬 당대표가 평균 딱 지점에 적절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119명 중에 60등 정도라는 네네네네. 거네요. 잘 뽑았다. 그래서 정말 잘 뽑았다. 이 부분은 뭐 그게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평균 이념 성향을 이해찬 당대표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김진표 후보는 119등. 거의 뭐 저쪽인데 알고 보면 그렇죠. 하태경 아닙니다.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다 보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보수적인 사람을 뽑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정청래는 몇 점입니까?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면. 15등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 홍익표보다는 아니고 홍영표 118등 아니에요, 118등? 홍영표 정도 되지 않겠나? 저는 사실은 예. 국회의원 총선 끝나면 항상 중앙일보에서 이걸 이념 성향 조사를 해요. 예. 저는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총선 직후에는 예.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요. 중앙일보에서. 저는 거부를 했어요. 근데 17대 국회 때 네. 표결로 봐서 표결 결과를 봐서 성향 분석을 해놓은 건 있었어요. 진보 네, 쪽이죠.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150명이었잖아요. 네. 제가 30등 안에 어. 들었고 그럴 뿐이죠. 상당히 앞쪽에 있어서 아이고 당연히 그래 보이는데요 뭐. 네. 어쨌든 조사하면은 앞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네. 하여튼 근데 잘 그게 좋은 끝났어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음. 당론이 있는데 또 소신 투표를 하잖아요. 네. 소신 투표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앞에 가 있어요. 하여튼 전당대회 하여튼 우리 정치 알바에서 생각했던 대로 아니면 네. 바랬던 대로 저는 제가 바랬던 대로 다 네. 됐어요. 김혜영 의원까지. 아, 그렇습니까? 저 생각했던 분들, 뭐 저는 그분들 개인적 친분 관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 제가 생각했던 분들 돼서 너무 좋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사실 이제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이에요. 변호사, 저 부산, 예. 변호사 출신이고 굉장히 고등학교 시절을 불우하게 어렵게 보냈던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그런 흑수저 출신이 어쨌든 변호사도 되고 네. 국회의원도 되고 되고. 최고위원도 됐다는 것은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도 갔다 왔어요. 전당대회 취재. 아, 그래요? 네, 갔다 어땠어요? 왔는데 뭐 축제 분위기였고요. 그 경기장 앞에 최저 경기장이었잖아요. 그 앞에 부스가 다 마련돼 있어요. 후보들마다. 그래서 응원전 펼치고 대의원들 올 때 악수하고 박수 치고 후보 이름 외치고 막 그러던데 저희가 이제 그 생중계를 생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한테 들이대 인터뷰를 하려고 했죠. 네. 세 사람 중에 들이대 인터뷰 조금 응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해찬! 김진표. 뭐 둘이 안 좋으니까 왜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느낀 게, 김진표가 지금 제일 절실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서, 대의원 악수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언론이라고 하니까 한마디 해준 거예요. 김진표 후보가. 근데 이해찬 후보는, 자,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후보님,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손살을 치시더라고요. 고마해라고. 그러니까 제일 바쁘니까. 제일 잘 하자. 되니까. 예. 전당대회를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조 경기장이 8,000석이래요. 근데 12,000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무대 뒤쪽은 또 못 앉잖아요. 네네. 맞아요.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그때. 8,000석에서 6,000석 정도밖에 자리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거의 2배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부터는 체육관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더 큰 데서. 원래 전국대의원이 12,000명 정도인데 한 5,000명 정도 늘었어요, 이번에.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체조 경기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네. 조금 저는 늦게 갔거든요. 그런데 마포 을 지역 대의원들 있는 자리 찾는데 30분 걸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맞아요. 복잡했고요. 그러니까 투표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박원순 시장도 만나고 최문순 지사도 만나고 또 김경수 지사도 만났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저 보더니 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 쳐다보더라고요. 오마이라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오마이라고 하면 더 경계하죠. 맞네요. 잠깐. 알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미남 기자가 찾아오니까 또 미남 지사 김경수 지사가 경계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미남지사가 아니라 경남지사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저는 김진표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같이 떨어지면 앞으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어째 생활합니까?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또 혼장담도 하고 본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상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는 자주 떨어지니까 2등을 했잖아요. 컷오프도 되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의미 있는 듯한 괜찮은 거예요. 겁니까, 그거는? 3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마 희망의 사다리를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뭐 젊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해찬 당대표는 2년 후에 뭐 거의 정계 은퇴 하지 않겠습니까? 불출마 그 선언했죠. 총선
왁구 짜놓고 은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말을 왁구 짜놓고 뭐랄까? 예, 예. 공천. 예. 괴짝이라고 하세요, 차라리.